수근관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수근관 증후군, 카펄 터널 신드롬. 에, 여기 그 손바닥에 보면 이렇게 살집이 많이 있죠. 여기가 이제 모지근구, 그다음에 여기가 소지근, 모지근하고 소지근 사이에 고랑이 있어요. 요 고랑 사이에 횡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횡인대를 뚫고 이 엄지 쪽으로 내려가서 손가락을 구부리거나 내외전시키거나 또 이 나머지 손가락 끝으로 내려가서 하는 근육들이 단지 요 바깥쪽에서 이 안쪽에서 이렇게 내려오게 되죠. 안쪽에서 두 내측 상가를 기시로 해가지고 다 내려오게 됩니다. 다른 거는 이제 문제가 없는데 손목에 이제 수근골에 8개의 뼈가 있게 되는데 그 뼈를 잡고 있는 인대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회내를 한다든가 회외를 한다든가 이렇게 구부린다든가 피게 되게 되면 이 구조물이 이제 이렇게 이렇게 비틀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걸 만성적으로 오랫동안 이런 상황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갖다가 이렇게 손목을 사용하게 되면 어느 쪽에 이제 인대는 계속 반복적으로 늘어나고 어느 쪽은 계속 오그라드는 형태가 됩니다. 이때 이제 혈액순환도 안 되고 그 건초에 이제 건초염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그 염이 이제 반은이 되고 반은이 석회화가 되면서 굉장히 여기가 타이트하고 딱딱해져요. 요 바로 횡수근 인대하고 지지대, 손목 지지대하고 횡수근 인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이제 그 인대하고 지지대가 누르는 신경이 있는데 정중앙에 내려오는 신경인 정중신경을 눌러요. 정중신경은 가운데 있다 보니까 회내를 시켜도 자극을 받고 회외를 시켜도 자극을 받고요. 구부리거나 펴도 제일 정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이제 마찰이 일어나는 부위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손목이 이제 이미 아픈 상태에서 마사지를 하는 거는 좀 늦어요.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고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만 손목을 많이 쓰는 사람은 그냥 미리 선제적으로 마사지를 하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데는. 그래서 엄지 손가락을 많이 쓰거나 손을 갖다가 회내시키는 일을 많이 반복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일상에서 이 손목을 많이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남이 만약에 해준다 그러면은 손목을 이렇게 엄지하고 두 번째 손가락으로 클립을 하세요. 클립을 해서 이렇게 신전 내전 이렇게 신전하고 굴곡을 시키는데 요때 이제 요 안에 작은 뼈들이 8개가 있다 그랬죠. 위아래로. 그러니까 이 손끝을 모지 끝을 갖다가 그 뼈의 위치에 놓고 그게 디테일하게 압을 줬다 뺐다를 반복합니다. 자, 한 손으로 하기 불안하면 두 손으로 하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 보기에는 굉장히 단조롭고 이게 테라피인가 할 수 있지만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됩니다. 이 릴렉스가 된 상태에서 근육이 수축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근육이 수축이 되고 이완이 되는 거죠. 예, 보통은 이제 본인 스스로의 근육으로 당겨서 이렇게 수축을 하거나 이완을 시키게 되는데 여기에는 텐션이 없는 상태에서 남이 대신 해준다는 게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뼈가 많이 있으니까 여기 침착하게 조밀하게 디테일하게 하셔야 됩니다. 너무 이렇게 과격하게 하게 되면 오히려 손목을 잡고 있는 지지대에 손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바운스가 크지 않은 상태에서 조금씩 이렇게 풀어주세요. 자, 이렇게 손을 이렇게 풀어주게 되면은 여기에 대한 이제 느낌이 좋거나 그런 거는 이제 피술자가 더 많이 알게 됩니다. 너무 손끝을 세워가지고 아프게 하지 마시고요. 눕힌 상태에서 클립을 합니다. 조금씩 이동을 하시고요. 손목을 많이 쓰는 사람은 뭐 이렇게 심한 노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컴퓨터나 피아니스트, 바이올리니스트 같이 손목을 회전된 상태에서 장시간 오랫동안 이렇게 손목을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많이 나타납니다. 에, 보통은 이제 손목을 많이 쓰는데 손목보다도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제 어깨를 많이 먼저 풀죠. 이 팩트는 여기인데 여기 페이크로 잘못 걸려가지고 여기를 풀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물론 풀어야 됩니다. 손을 고정하려면 어깨가 고정돼 있어야 되니까 중요한 것은 얘보다 얘라는 얘기죠.
그래서 손목에서 그 디테일한 운동이 안 일어나게 되면 그 자기 직업을 온전하게 할 수가 없다는 점에서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얘는 수근 굴근하는 근육들이 안쪽에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트래픽이 일어나니까 얘를 뒤쪽으로 하게 되면 늘어나게 됩니다. 자, 늘어나죠. 그렇죠? 늘어난 상태에서 손목을 잡고 이렇게 회전을 줘보세요. 자, 손목 관절의 근육이 스트레칭이 되는 거고요. 밑으로 내려와서 하게 되면 4번, 외번을 시키면 손등, 중수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중수골을 고정하고 손가락 끝까지 오게 되면 지골이 되는 거죠. 뭐 하나하나 이렇게 해줘도 되지만 그럴 상황이 안 되면 전체를 다 이렇게 굴곡과 신전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여기가 3포인트가 있어요. 수근골, 중수골, 그 다음에 지골. 요렇게까지 좁은 공간에 오랫동안 마사지 하는 게 이상할지 모르지만 이 손목 사용을 전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손목에 포커스를 둬야지 다른 데 마사지 할 이유가 크게 없죠. 물론 다른 데도 해줘야 되지만 갑과 을로 비교를 했을 때 이쪽이 갑에 해당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손바닥을 위로 하고 마찬가지로 또 위쪽을 늘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중수골, 지골도 같이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다 인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뽑게 되면 관절 손상이 일어납니다. 뭐 이렇게 뽑힐 정도가 아니고 큰 외상이 아니니까 넘어가는데 불필요하게 관절에 이렇게 불필요한 압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글라이드 시키세요. 관절을 꼭 풀어야 된다면 이렇게 홀딩한 상태에서 글라이딩 시키는 게 훨씬 더 관절의 부하를 줄인 상태에서 스트레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서로 뼈와 뼈끼리 닿고 뼈와 뼈를 압력하면서 여기 안에서 뽕소리 나는 걸 이거 테크닉으로 하는데 이게 그렇게 그냥 뭐 이게 통증 때문에 원래 통증을 잊어버리는 효과는 있지만 관절의 입장에서 보면 약간 더 부담스럽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테크닉은 좀 지양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에 수근 굴근의 기시점은 내측 상가이기 때문에 이쪽도 마사지를 해줘야 돼요. 여기 압력이 풀어져야 손목의 압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약간 위축으로 이렇게 외번시킨 상태에서 전환을 통해서 마사지를 해주시는데 이때 가볍게 회전을 줘서 저항을 하시면 됩니다. 손등 쪽은 이렇게 건들이 많이 있고요. 손바닥은 근육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약간 좀 압이 세도 괜찮아요. 자, 이렇게 마사지를 할 때 내측이 오픈이 잘 안 되면 뒤쪽으로 이렇게 놓아야 됩니다. 뒤쪽으로 하게 되면은 이그 주관절에 부하를 주지 않고 내측 전완부를 갖다가 마사지 할 수가 있어요. 여기는 살집이 많기 때문에 압이 좀 세게 들어가도 괜찮습니다.